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 제출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축산업계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농업계의 어려운 현실은 외면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각 대형마트의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이나 축산 같은 신선식품류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농협이 2016년부터 추진해온 명예이장 제도의 참여 인원이 최근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각계 계층의 인사들이 명예이장으로 활약하며 농촌 마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 상당수는 이행계획서를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부와 축산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의 제출 만료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겠다고 신청서를 낸 축산농가들은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 상당수는 이행계획서를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가 적법화 절차를 밟지 않은 농가라도 언제부터 축사를 측량하겠다는 계약서를 이행계획서에 첨부하면 적법화 기회를 주기로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입지 제한 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축사에 이전이나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올여름 폭염으로 쓰러진 가축을 돌보느라 계획서를 만들 여력도 부족하다는 게 축산농가의 주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축산농가 12만 2천여 가구 가운데 69%인 4만 1천여 가구가 적법화를 마쳤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30%는 제도 개선을 기다리면서 관망하고 있는 농가가 1만 6천여 가구이고 2천여 가구는 고령화로 사실상 적법화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와 전국 축협조합장 협의회는 최근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와 정부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등의 축사 면적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겁니다. 현행법상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용된 축사 면적은 500제곱미터, 일반 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인데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해서 이 구역 안의 축사 면적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높여달라는 겁니다. 근데 입지 제한 구역은 이 사람들이 어제 오늘 축산을 한 사람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축산을 하고 있고 설령 입지 제한의 학교 보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가 들어오기 전에부터 축산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전부 다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농협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협은 지난 3월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8월부터는 축협별 전담 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는 28일 충북 청주의 축산 농가를 찾아 축사 현황과 애로사항을 들으며 현장을 챙겼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계는 이번 대책에서 소외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12개 부처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을 늘린다.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 택시 운전자도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대상에 포함시키며 음식점 등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올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여기에 약 7조 원 이상의 예산을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업계는 이번 대책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8,350원에 식비와
주거비까지 제공하는 결국 1만 원이 훌쩍 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우리 농축산업인들은 농축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분석도 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회 농업계 인사를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한 바 있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만 사용자위원 추천권이 주어지게 됐고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농업법인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부분적으로만 수용됐습니다. 30에서 300인 사업장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되 그 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 위기 지역 근로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등으로 한정 지은 겁니다.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문제 등은 이번 대책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대형마트의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이 전년 추석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류의 매출이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각 대형마트의 판매 실적을 집계해본 결과 전년 대비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의 경우 3일에서 22일까지의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02.8%가 늘었고 품목별로는 과일 매출액이 63.6%, 축산물이 183%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 역시 8월 2일부터 21일까지 약 20일간의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0.5%가 증가했으며 특히 과일의 매출액은 479.5%, 축산물은 279.3%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1일부터 27일까지의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34.6% 증가했고 그중 과일, 축산물이 포함된 신선식품류의 매출액이 192.4%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폭염과 태풍으로 인해서 신선식품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 때문에 과일이나 한우 같은 신선 선물 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업계는 올여름 폭염 피해에 따른 주요 과일 생산량 감소로 시세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할인 혜택이 많은 사전 예약 판매 기간에 수요가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혹시 명예이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농촌을 주기적으로 찾아가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건데요. 최근 명예이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2,000명에 육박하며 농촌 마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박동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2일 충남 서산시 애정 2리 주민들에게 뜻밖의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이 마을 명예이장인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폭염에 힘들어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하며 삼계탕과 수박 등을 보낸 겁니다. 김병원 회장은 작년 6월에도 이 마을을 방문, 오랜 기간 가뭄으로 힘들어하던 주민들을 위해 직접 일손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2016년 농협이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명예이장 제도를 추진해 왔는데 최근 참여 인원이 늘어 그 숫자가 2,000명에 육박합니다. 실제로 농협에 따르면 2016년 말 1,003명이었던 명예이장의 숫자가 2017년 말 1,651명에서 올해 1,944명으로 늘었고 올 들어 도농교류가 이뤄진 횟수만 4,892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각 지역 단체장인 기관장, 기업 CEO뿐만 아니라 의사와 변호사, 셰프들과 같은 전문직 인사들이 참여하여 건강관리와 법률 서비스, 요리체험 교실과 같은 특화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농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명예이장 제도가 농촌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박동민입니다. 폭염과 태풍이 지나가자 이번에는 전국 곳곳에 기습호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어 심각한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28일부터 29일 이틀에 걸쳐 수도권과 강원 영서 곳곳에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다 떠내려가.
기상청에 따르면 28일부터 29일 오후 4시까지 경기도 연천 중면 444.5mm, 강원도 철원 동송 지역에 431.5mm, 강원도 인제 355.5mm, 양구 297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연천과 철원 지역은 이번 폭우로 인해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서울, 경기와 인천 지역 등에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수도권 곳곳에도 기습 폭우가 이어지면서 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기습 호우가 이어질 거라면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토사 유출 침수 등 비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지난해 고령화율 14.2%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시도의 고령화율이 모두 상승한 결과입니다. 충북 청주의 옥산농협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총 7대의 드론을 도입해 570헥타르 규모의 논을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드론 방제를 통해 생산비 절감 등 혜택을 본 농가만 500세대에 달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감자 오륜이 전국 감자 품평회에서 1위를 수상했습니다. 오륜은 강원도 농기원이 육종해낸 신품종으로 전분 함량이 높고 병충해에 강한 데다 부패 감자 발생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경북군위축협이 8월 초에 열린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에서 추구의 비육기술 향상을 위한 논문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거세 한우 사료에 비타민C를 첨가할 경우 도체중 향상과 육질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